그러면 이제 경영자의 그 유보금 문제도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약체화라는 말도 있는데 요건 또 어떠한 이야기인가요? 조금 전에 종신고용 문제하고 연공서열 문제하고 맞물릴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아까 일본 기업들이 왜 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많은 회사가 도산하는 그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현금을 많이 확보해 두고자 그래서 유보금을 쌓아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그건 뭐냐? 직장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잘리지 않기를 바라겠죠. 우선은 그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우선은 계속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임금을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네. 날 자르지는 말아달라. 이게 노동자들의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동조합이 이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는 거예요. 잘릴 염려가 별로 없으니까 굳이 노동조합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별로 못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뭔가 기업에다가 뭔가를 요구하고 그렇죠. 불만사항을 얘기하는 건데 가장 컸던 게 뭐냐니까 리스트라 당할 때 그냥 경영진이 그냥 부당하게 해고할 때 그때 노동조합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종신고용이라는 마인드 속에서 해고 잘 없고 그 다음에 버블이 꺼질 때 그때 한번 청산이 되면서 그때 엄청난 해고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기업이나 어떤 그 직장인이나 노동자나 다 같이 해고는 하지 말아달라. 그 대신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임금을 안 해줘도 좋으니까 해고는 하지 말아달라. 이게 어느 정도 서로 합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거품 경제가 무너졌던 게 엄청난 트라우마였나 보네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게 일본에 지금 잃어버린 30년, 40년 계속하게 하는 발단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비눗방울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늘로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푹 끄지면 사라지잖아. 네. 이만큼 올랐더니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느끼는 그 허탈감, 이만큼 뭔가 있었는 건 어느 날 하루쯤에 보니까 싹 사라졌더라는 거, 없더라는 게 아무것도. 그 이름이 참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거품 경제.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펜에즈 넘버원이라는 것 자체가 거품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보고 저펜에즈 넘버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에즈라 보겔이 일본을 망친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나는. 그때 사람들이 맞아 우리는 재패니즈 넘버원이야. 우리는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되고서.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이게 거품이 꺼진 거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저펜에즈 넘버원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것 자체가 뭐냐? 거품이었다는 걸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정상적인 저펜에즈 넘버원이었던 걸로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의 지금 좀 젊었던 층들이 지금 약간 중장년층 되면서 근데 만약 해외에 좀 잘 안 가고 일본 내에서만 있다 보면은 그런 인식을 잘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해외 안 나가는 게 단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은 여권. 네. 일본에 여권 가진 사람들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몇 퍼센트였나요? 2%? 그건 아니죠. 2%? 잠시만요. 엄청 적었던 것 같아요. 50%가 안 됐죠. 됐나요? 자,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네. 50%, 40%, 30%, 20%. 20%. 40%. 30%? 뭐야? 50%? 뭐죠? 17% 정도 돼요, 지금. 17%. 한 몇 년 전에는 23%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17% 떨어졌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갱신을 안 하니까. 그러네요. 근데 한국은 어느 정도죠? 한국은 나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아마 60-7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웬간하면은 뭐 여권을 이제 미리 마련해두고 이제 여유가 되면은 해외 나가겠다.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갈 때쯤 되면 대부분 갱신한다고. 그쵸. 네. 뭐 여행을 그래도 좀 은근히 잘 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옛날에 일본인들이 다니던 여행지, 휘젓고 다니던 여행지가 일본인들은 사라지고 거기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저 주변만 봐도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진짜로. 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항감이 아예 없어요. 언어에 대한 저항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특히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항감이 많아요. 언어에 대해서요? 네. 불편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한국은 뭐 손짓 발짓 해가지고도
좀 부족한 영어로 가지고 어쨌든 의사소통을 해요. 네네. 그리고 뭐 일본 사회가 과거에는 살기가 좋았잖아요. 네. 어디 나가도 일본만한 데 없더라. 그런 마인드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해외 안 나가는 이유가 네. 아 일본이 최고 좋다. 일본이 살기가 제일 좋다. 굳이 왜 나가냐. 아니 일본에만 해도 가볼 만한 데가 많은데 아직 내가 못 가본 데가 많은데 굳이 왜 해외에 안 가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사실은 과거에 엔화가 가치가 있을 때는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이 쌌어요. 하도 이제 일본이 그때는 엔화가 잘 비싸니까. 네. 근데 지금 어떠냐? 완전 반대가 됐네. 완전 반대.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국내 여행이 싸게 치는 거야. 해외 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여행 다니는 거 오히려.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노동조합의 약체화라는 얘기가 이제 결국 이런 얘기예요.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방법. 여기에다가 이제 모든 포커스가 걸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조합은 가장 필요할 때가 뭐냐니까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그때 노동조합이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회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고를 안 어떤 한다. 특별한 그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해고를 잘 시키지도 않고 잘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상당히 그 노동자에게 걸려져 있는 게 많고.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러더니 특별한 뭐 공금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부정을 저질렀거나 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렀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되는 거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를 자르지만 않는다면은 봉급은 좀 적게 줘도 좋다 이런 마인드가 거의 사회 문화화됐다는 형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거의 역할을 거의 안 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히려 이제 노동조합이 경영진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로 자리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이비 노동조합인 거죠. 이상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니까 일본의 노동조합이 서구나 한국 노동조합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업 내 조직과 산별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산별이요? 산별. 네. 기업이라는 거는 하나의 조그마한 단위잖아요. 네. 그런데 요 똑같은 기업이 회사는 여러 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같은 산업군이라 그러면 네. 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힘이 막강해요. 커졌으니까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업 내 노동조합은 네. 바로 경영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사권이 있잖아요. 네. 나한테. 네. 그 직접적인 상사란 말이에요. 싫은 소리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 네. 나하고 직접적인 게 있는데. 근데 산별 노동조합은 이 회사에 내가 경영자 측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산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동조합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다 산별 노동조합이 있어요. 일본은 없는 거예요? 일본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조합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일본은 노동조합이 거의 유명무실하는 거죠. 한국에 한번 보세요. 노동조합이 뭐 파업하는 경우가 허다잖아요. 너무 많죠. 많잖아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맞아요. 본 적이 없는 거의 없다고 보면 네.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약체화됐다. 그 얘기가 또 하나의 저임금의 큰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